예리는 제이를 협박해 돈을 벌기 위해 남병진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했는데요. 집이 망해서 생활비가 끊긴 지 오래인 예리. 집에서 생활도 못하는 예리인지라 착한 슬기는 걱정을 하며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남병진은 최수진을 찾기 위해 안달이 난 것이었는데요. 처방전, 프리패스 신분증까지 모두 들고 사라져버린 수진. 그런데 하필 그 신분증 중에 하나를 제나가 가지고 있었던 것. 어떻게 제나가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걸까요? 아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도망쳐 나왔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김현증 치료제를 구할 수 없었기에 최수진에게 부탁을 했던 걸까요? 그럼 최수진과 제나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남병진으로부터 제나가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사실을 듣게 된 슬기. 물론 완전 납치 수준이었다는 것도 알려주죠. 그리고 제나를 찾았다는 전화를 받게 된 제이. 이미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부검은 원치 않는다는 유태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는데요. 산에서 추락했는데 머리부터 바위에 떨어졌다는데 그때 시체의 발을 보고 한 장면이 떠오른 슬기. 과거 자신이 알고 있던 수진 언니의 발톱과 비슷했고 발등 위에 화장 자국까지 기억해내는데 심지어 유태준의 병원에서 봤던 무영고 시체의 발과 똑같은데요. 그 시각 제나가 있던 병실에서 목련장 여관 전단지를 발견하는 남병진인데요. 제일 발빠른 건 남병진 같네요. 유태준은 완벽주의자로 자신의 딸들을 괴롭히는 아주 악질이죠. 그런데 제나의 과거, 즉 우쌤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될 테고 거기다 약의 중심에 서게 되자 자신의 앞길에 먹칠을 한 제나를 꽁꽁 숨겨둔 채 죽은 것처럼 꾸며 사라지게 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지난 회에서 유태준은 무영고 시체를 가져와 해부 실험을 했었죠. 우연히 같은 나이에 비슷한 체격의 수진 시체를 보고 그대로 제나 대역 시체로 사용한 것 같네요. 한편 만년 2등만 하던 최경에게 최고의 기회가 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담임 선생님의 한국대 의대 추천서입니다. 범죄 의혹에 휘말리고 있는 제이와 슬기를 제치고 추천서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 혹여나 자신의 과거에서 잘 못된 것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최경. 제이에게 계속 지기만 하던 최경이 제이가 1등이 되지 말라며 제이의 자리에서 자위를 했었는데 그날 우연히 제나와 우쌤의 행위를 모두 보았던 최경. 결국 자신의 모습을 지우려다 예리에게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최경은 왜 말하지 않고 그저 협박 편지만 보내고 있던 걸까요? 그리고 슬기에게 알아는 제이가 우쌤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주는데 제이에게 물어보는 슬기. 언니를 경찰에게 잡히게 하려던 그날 진심으로 모두를 구하고 싶은 맘이 컸다고 말하는 제이. 언니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하며 절대 자살할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로써 제나 시체라고 한 것은 제나가 아닌 수진임이 틀림없는 것 같죠? 슬기는 중독 재활센터를 찾아가 수진이 살던 주소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CCTV를 살피던 예리와 최경은 유태준의 이름표에서 목련장 열쇠를 하나 발견하는데 수진 역시 목련장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수진은 208호, 그리고 유태준의 이름표에서 나온 열쇠는 209호. 208호에 살던 수진은 한 달 전쯤 죽었고 누군가와 외상값도 모두 갚았다라는 말을 듣게 된 슬기와 예리, 최경. 209호 열쇠가 있던 세 사람은 209호로 들어가는데 벽면 한가득 적혀있던 글귀들과 잠겨있던 다이어리. 209호는 아마도 제나가 그동안 숨어 살던 곳 같은데요. 여포에 살던 수진과 친하게 지내며 약도 얻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유태준을 잡을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될까요? 그런데 유태준의 이름표 뒤에 있던 열쇠인지라 이미 제나를 지켜보고 있던 것은 아닐까도 싶네요. 보면 볼수록 무서운 유태준입니다. 다음 주까지 또 어떻게 기다리죠?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